자, 우리 이번에는 동적인 액션 폼을 사용하는 예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액션 폼을 사용하시게 되면요, HTML 폼마다 액션 폼 클래스를 새롭게 작성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나 다이나 액션 폼 클래스 사용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HTML 폼 안에서 필요한 액션 폼 클래스를 생성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먼저 이러한 조금 앞서서 우리가 작성했던 예제들을요, 우리가 지금 다이나 액션 폼 클래스를 이용해서 변경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숫자 2번을 붙여가지고요, 입력되는 페이지, 출력되는 페이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입력하는 페이지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살펴볼 것이 자, contact in to.jsp 파일. 자, 페이지 내용을 보시게 되면요. 먼저 여러분들이 입력된 데이터가 submit, 다이나 contact로 넘어갈 수 있도록 액션 부분을 제가 변경을 시켜놨습니다. 자, 나머지 다 동일하죠. 두 번째, 자, 이 액션 클래스를 실제로 담당하는 우리 액션 클래스의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이나 컨택트 액션이라는 클래스고요. 역시 똑같이 액션을 상속을 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execute라는 메소드가 그 작업을 처리해 준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폼 객체를, 클라이언트가 입력한 두 가지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이메일과 다음에 네임이 있었죠. 이메일과 네임에 해당하는 그 데이터를요, 직접 여러분이 다이나 폼 객체의 get이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가 널 값인지, 다음에 이메일이 잘못되어 있는지 그 데이터를 판단을 시켜서 success라면 success라는 forward 값을,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failure라는 forward 값을 가지고 리턴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결과 값을 보여주기 위한 content rs2라는 페이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ontent rs2라는 이 JSP 페이지에서는요, 똑같이 클라이언트 응답이 정상적인 경우에 성공, 잘못되었을 경우는 이 페이지가 보이지 않고 에러 페이지가 나올 것입니다. 이제 페일리어일 경우에는 다시 그 컨텐트 인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컴피그 파일을 변경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스트러치 컴피그 파일에서 그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컴피그 파일에다가 등록을 시켜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사용하고자 하는 폼 객체 하나 등록을 시켜 놓으셔야 되는데요. 폼 객체가 입력하는 게 폼 빈죠 이쪽이죠. 자, 여기다가 여러분이 사용하시고자 하는 폼 객체 하나 등록을 하시고요. 자, 폼빈 사용할 네임 등록하십니다. 하실 때 라이너, 그다음에 컨택트, 그리고 폼 객체. 두 번째, 이 타입은요, org 아파치 패키지에 있는 스트러치, 다음에 액션의 다이나 액션 폼 클래스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폼 객체를 클로즈 하지 마시고요. 폼 빈 객체를 클로즈 하지 마시고 이 안에 들어갈 내용들을 우리가 동적으로 한번 할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폼, 프로퍼티. 네임이라는 공간에다가는요, 우리가 필요한 스트링 타입의 데이터 저장하도록 하시고요. 하나 더. 이메일이라고 되어 있는 데이터 역시 우리가 스트링 값으로서 등록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액션을 하나 등록을 시켜 놓으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아까 등록시켰던 submit contact 아래쪽에다가 액션을 하나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사한 부분이 있으니까 복사를 하겠습니다. 자, 이름은 submit contact가 아니라 submit 다이나 contact로 변경하시기로 했었고요. 액션 클래스 역시 다이나 contact 액션으로, 다음에 여기에 사용될 폼 클래스의 객체 이름은 다이나 contact로, 컨택트 폼으로, 그리고 입력되는 페이지 역시 컨택트 인 투 페이지로. 자, 마지막에 포워드 값을 우리가 하나를 더 추가시키셔야 되죠. 하나는 success일 경우에, 또 하나는 우리가 failure일 경우에 하나씩 추가를 했습니다. 자, 봅시다. success라면 다음에 여러분 이동될 페이지는 컨택트 rs2 페이지, 그리고 이게 failure일 경우에는 입력 페이지, into 페이지, 입력 페이지로 갈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자, 여러분들 컴피그 파일이 변경되셨으면 다시 톰키사 재부팅 하셔가지고 두 번째 예제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톰캣을 다시 작동하시고요. 컨택트 인 투 페이지로 이동하신 다음에 이름 입력하겠습니다. 홍길동, 다음에 메일 주소.
자, submit 버튼 클릭하시게 되면 정확하게 submit dyna contact.2로 이동이 됐고 성공이라는 글자가 보이고요. 자, 만약에 잘못된 데이터, 자, 이메일이 없을 경우 잘못된 걸로 간주하죠. 자, submit 버튼 클릭해 봤습니다. 분명히 자, submit dyna contact.2로 이동이 됐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입력 페이지로 와버렸죠. 이것은 우리가 페일리어가 리턴이 되었을 경우에 한해서 이동시켜주고자 하는 페이지 값을 입력 페이지, 인풋 페이지로 변경을 시켜놨기 때문에 이 작업이 가능한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데이터베이스 연동을 해서 우리가 방명록을 다시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기 위해서요. 필요한 클래스를 먼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article이라는 클래스, 다음에 DAO 담당 클래스가 하나 첨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폼 형태를 담당하고 있는 게스트북 폼이라는 클래스도 쓰였습니다. 그리고 액션 클래스로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요청을 어디로 넘겨줄 것인가 나타냈습니다. 다음에 글을 읽고 다음에 에러 페이지를 나타내고 글을 쓰기 위한 JS 페이지가 보이고요. 그리고 역시 스트러치 컴퓨터 파일을 수정을 시켜줄 것입니다. 다음에 스트러치에서 우리가 필요한 커넥션 풀을 사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소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스트러치 컴피거 파일에다가 어떤 일레먼트 값을 추가시켜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요. 현재 대부분의 웹 응용 프로그램은 데이터베이스 연동이 됐고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스트러치 역시 데이터 베이스 연동할 수 있도록 몇 가지 기능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방명록의 글을 표현하는 클래스를 먼저 만들 것인데요. 방명록의 글을 표현할 수 있는 클래스, article 클래스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rticle이라는 클래스는요. 지금 얘기했듯이 방명록에 글을 나타낼 수 있는 클래스가 될 것입니다. 내용을 보시게 되면요. 사용자의 이름, 다음에 이메일 주소, 다음에 홈페이지 주소, 그리고 어떤 인사 내용말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클래스가 article이라는 클래스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우리가 저장을 하고 다음에 가지고 오는, 다시 말해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접근하기 위한 DAO 클래스를 게스트북 DAO라고 만들었습니다. 비교적 간단하게 만들었고요. 데이터 가져오는 부분이라든가 저장하는 부분, 그렇게 두 가지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빨간 밑줄이가 있는데요. 이 예제는 우리가 1.5 버전의 제너릭 기능을 사용했기 때문에 발생한 에러니까 그냥 여러분 무시하시고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getData라는 메소드를 호출하시게 되면 현재 북이란 테이블에 가지고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가지고 와서 아티클 형태로 생성하신 다음에 어디에다가 지금 리스트 형태의 데이터에다가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insert data라는 메소드에서는요. 폼 형태의 데이터로 여러분이 매개변수를 받아서 이 매개변수 안에 있는 name, 이메일, 홈페이지, 컨텐츠 값을 insert 쿼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execute update에서 데이터 반영을 완료했고요. 다음에 이 중간에 보시게 되면 게스트북 폼이라는 클래스가 쓰였죠. 게스트북 폼이라는 클래스는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를 저장 및 관리하기 위한 빈 클래스로서 여러분이 방명록을 작성하기 위해서 입력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폼 클래스 역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폼 클래스의 name, 이메일, 홈페이지, 컨텐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고 액션 폼을 상속을 받았습니다. 액션 폼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리셋이란 메소드, 다음에 validate란 메소드 가지고 우리가 클리어 시켜준다거나 아니면 유효성 검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폼 클래스 안에서 유효성 검사하는 이러한 방법은요. 클라이언트에서 자바스크립트 가지고 처리하는 방법보다 더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 속도 면에서 늦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클라이언트 웹브라우저가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해놓은 경우에는 유효성 검사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서버 측에서 이렇게 유효성 검사를 하고 잘못된 에러를 보여줌으로써 이동되는 페이지라든가 적절한 에러 메시지를 출력해 주는 것은 상당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 생각이 됩니다. 자, 우선 이름, 이메일, 컨텐츠가 널값이거나 또는 이메일 형식이 아닐 경우에 한해서 에러 객체를 만들어서 리턴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핵심이 되는 액션 클래스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액션 클래스에서는요, get data source를 이용해서 데이터 소스에 접근을 할 것입니다. get data source라는 것은 structureconfig.xml 파일에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소스를 등록을 시킬 것이고요. XML 파일을 등록을 시킬 것이고요. 그 XML 파일에 즉 configuration 파일에 등록되어 있는 데이터 소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커넥션 객체를 얻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시킬 데이터 소스 이름을 gbook이라는 이름을 갖고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커넥션이 없을 경우에 한해서 커넥션 에러라는 값을 가지고 포워드 시킬 것이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
어떠한 클라이언트 요청이 들어왔는가 액션을 판단하신 다음에 읽기 용도인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 쓰기 용도인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기 용도라면 우리가 getData라는 메소드 값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리턴 뒤에 돌아오는 값을 request라는 공간에다 보관을 시켜서 이동되는 페이지, 리드라는 페이지에서 그 데이터를 풀어가지고 화면에 출력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 저장으로 간주를 해서 인서트 데이터를 호출을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find forward, 즉 리드라는 곳으로 보내주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신 다음에 다시 목록을 출력시켜주는 과정이라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JSP 페이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글을 읽을 수 있는 gRead4라는 JS 페이지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 페이지에서는요, 우선 글을 쓸 수 있는 링크 버튼을 하나 추가를 시켰습니다. 중간에 보시게 되면, 다시요. 자, 상단에 보시게 되면, 방명록을 작성할 수 있는 gwrite4.jsp로 링크를 하나 걸어놨고요. 그 아래쪽에 사용자의 목록을 출력시켜주기 위해서 이름, 이메일, 홈페이지 주소를 출력하고 있습니다. 내용도 물론 출력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러한 방법도 모두 우리가 익스프레션 랭귀지를 이용해서 출력을 시켰고요. 또 하나, 자, 우리가 코어 라이브러리에서 사용되었던 for-each라는 거 기억나시죠? 즉 articles라고 되어 있는 우리가 그 아이템 값, 즉 컬렉션 값을 가지고 와서 하나씩 데이터를 빼온 다음에 빼온 데이터 값을 name, 이메일, 홈이라는 프로퍼티를 출력하고 있습니다. 자, articles라는 값은 어떤 걸 얘기를 할까요? 우리가 DAO 클래스 한번 볼까요? 자, articles라는 값은요, getData 갖고 왔던 이 형태의 데이터 형태로서 리턴되는 걸 얘기를 하겠죠. 이 형태의 데이터, 하나 이상의 데이터가요, 여러분들이 반복 처리를 해서 데이터 들어가 있는 개수만큼 화면에 출력시켜 주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실행하시다가 에러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error.js 페이지가 실행이 되고요. 뭐 이러한 메타 메시지를 출력하시면 되겠네요. 자, 마지막 JS 페이지, 글을 입력할 수 있는 write 페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rite 페이지에서는요, 만약에 글이 우리 입력하는 과정에 에러가 발생이 되었을 경우, 널값이라던가 이메일을 잘못 입력했다거나 그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우리가 에러 메시지를 출력을 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 적절하게 이름, 이메일, 홈페이지, 내용 이렇게 입력한 모든 값들을 guestbook write라는 이 액션 페이지로 데이터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상황은 끝났고요. 이제 스트러치 컴피그 파일에다가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소스 엘레먼트 추가하시고요. 또 지금 이 예제 실행할 수 있도록 액션에 관련된 엘레먼트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데이터 소스에 관련된 부분은요, 데이터 소스라고 되어 있는 엘레먼트에 추가하시면 되는데 상단에 보시고 있는 이쪽 부분이 되겠네요. 현재 주석으로 막혀져 있죠, 이쪽 부분이요. 자, 이쪽 부분에 주석을 해제를 하고요. 우리가 몇 가지 변경한 다음에 MySQL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석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지우시고요. 이거 지우시면 되겠네요. 자, 상단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데이터 소시스라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데이터 소스를 관리할 수 있는 하나의 일레먼트가 보이고 그 안쪽에 다양한 일레먼트를 추가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데이터 소스는요, 이 아파치가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 DB 커넥션 풀, 베이직 데이터 소스 클래스를 사용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필요한 데이터는요, set 프로퍼티에서 입력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 드라이버 클래스의 네임. 자, 드라이버 클래스 네임을요, 우리가 MySQL 사용할 수 있도록 com MySQL 다음에 JDBC 드라이버라고 변경하시면 되겠네요. 두 번째, 접속하고자 하는 URL 역시 JDBC 다음에 MySQL 다음에 로컬호스트. 자, 우리가 접속하려는 데이터베이스 gbook이라는 데이터베이스. 다음 유저네임 당연히 루트, 패스워드 MySQL.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커넥션 풀을 만들기 위해서 정보, 우리가 몇 개를 만들 것이고 몇 개를 활성 가능하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입력값이 있습니다. 자, 변경하지 않고 그냥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폴트 오토 커밋을 펄스로 하지 말고요, true를 바꿔서 항상 오토 커밋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사항은 크게 바꿀 바가 없기 때문에, 자, 우선 필요 없는 요건 지우셔야겠네요. 우리는 사용할 수 없는 이 프로퍼티이기 때문에 이건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 소스라는 일레먼트를 추가하시게 되면 여러분 스트러치 안에서 데이터 소스를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에러 메시지에 관련된 부분은 어디 들어있다 그랬죠?
에러 메시지 관련된 모든 부분은 메시지 리소스라는 페이지 안에 들어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 안에서 여러분들이 에러에 관련된 모든 내용을 추가하실 수가 있고 여러분 혹시라도 에러에 컨텐츠 부분이 빠져 있다면 이 부분을 추가시키셔가지고 테스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이 방명록을 볼 수 있는 예제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입력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들이 방명록의 내용을 볼 수 있다. 우리가 스트러처 파일에다가 지금 액션을 등록 안 시켰죠? 액션 제가 깜빡이고 등록 안 시켰는데 액션과 다음 폼을 등록시키고 다시 실행하겠습니다. 자, 우선 폼부터 등록을 할게요. 자, 폼 빈. 자, 들어갈 네임은 여기서 사용할 빈은요, 게스트. 다음에 북 폼으로 합시다. 그리고 타입은 헬로우란 클래스에 게스트 북 폼이라는 형태로서 폼 빈 객체를 등록을 시키시고요. 액션 객체도 하나 등록을 시키셔야 되겠죠. 자, 13장의 마지막 액션 클래스인데, 액션 객체인데, 자, 복사를 하고요. 우리가 사용할 패스 영역에다가요, 게스트북. 자, 즉, 게스트북.do를 호출하시게 되면 누가 호출될 거냐면, 게스트북 액션 클래스가 실행되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값을 실행을 하시면서 매개 변수를 어디로 제어를 넘겨줄 것이냐면 우선 read라는 값, 다음에 write라는 값, 두 가지로 넘기도록 할게요. 만약에 read라는 값이 연동이 되면 어디로 갈 것이냐면 gread4.jsp, write가 write 말고 에러 페이지가 있었죠. 에러가 연결이 되었다. 커넥션. 에러라는 값이 호출이 되게 되면 error.jsp 페이지로 이동을 해주겠습니다. 작성하는 것은 별도의 액션 클래스를 따로 하나 등록시키도록 할게요. 자, 작성에 관련된 이 엘리아스 값을요, 우리가 게스트북 write라고 하고요. 자, 작성에 관련된 클래스, 액션 클래스는 게스트북 액션 클래스가 역시 담당을 하고요. 자, name. 여기서 사용된 객체 이름, 게스트북 폼이 사용되시면 되겠네요. 다음에 입력 페이지, 어디였죠? 우리가 gwrite4라는 페이지였죠? gwrite4.jsp. 자, 입력이 잘 되었을 경우에는 read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리스트 페이지로 갈 수 있도록 하시고요. 페이지에 guestbook.do 호출하시면 되겠죠. 다음에 이 페이지로 호출할 때는요, 우리가 이전에 있었던 포워드 객체를 통해 가지고 넘기지 마시고요. 단순하게 리다이렉트 방법으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다이렉트로 그냥 넘기고자 하실 때는요, true라는 속성 값을 부여하시면 되고요. failure 또는 액션의 커넥션에 잘못된 경우에 한해서는요, 위에서 했듯이 에러 페이지로 이동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포워드 하실 때요, 이 리다이렉트 true라는 값이 없으면 포워드 방식으로 넘기고요. 이 리다이렉트 true라는 값이 오게 되면 말 그대로 리다이렉트, send 리다이렉트를 이용해서 넘기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속성 값을 이용해 가지고 데이터 넘기는 게 있다는 거 참고하셔서 페이지 이동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여러분이 그 방명록의 내용을 보셔야 되니까 guestbook.do라는 페이지부터 호출하도록 하겠습니다. guestbook.do. 지금 제가 하나 빼먹은 게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 데이터 소스를 지정을 하실 때 키값을 제가 좀 전에 빼먹었습니다. 그 키값을 여러분들이 추가시켜 주고 다음에 다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guestbook.do를 호출하시게 되면 자, 페이지를 새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uestbook.do를 호출하시게 되면 현재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들이 쭉 리스트가 출력이 됐죠. 다음에 자, 방명록 작성을 클릭을 해가지고 자, 글을 하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전송 버튼 클릭하게 되면 다시 guestbook.do 페이지로 이동이 되고요. 하단에 지금 추가했던 방명록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스트러치 블렁크라는 와르 파일, 즉 빈 애플리케이션을 이용을 해가지고요. 여러분이 첫 번째 스트러치 파일을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러한 스트러치를 이용해서 우리가 게시판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